자, 그 다음 5번이요? 아니 뭐 싫어하시라고 해. 싫어하시라 그래. 뭐 신경 써. 뭐 지는. 자, 5번 봐봐. 그만. 자, 5번을 보면 가로축에 뭐라고 나왔나 보세요. A의 몰분율. 그럼 A의 몰분율이니까 결국 용질의 몰분율이잖아. 네. 그럼 용질의 몰분율이 0이라는 건 여기는 뭐만 있다는 뜻이야? 용매. 물만 있다는 뜻이죠. 네, 물. 그러니까 요게 P0가 되는 거죠. 됐어? 네.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낮아지는 거죠. 그럼 P0는 얼마라고요? 3.1A.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헐! 몰분율이 얼마인지 몰라. 몰분율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얘가 얼마로 줄어들었어? 3.0A까지 줄어들었네? 자, 요만큼이 줄어들었죠. 줄어드는 건 용매 때문에 줄어드는 거야? 용질 때문에 줄어드는 거야? 용. 줄어들 거야. 뭐라고? 아니에요. 자, 줄어드는 건 용매. 용질 때문이죠. 용질. 그러면 용질의 몰분율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오케이? 그러면 너네 봐봐. P0에다가 이거 이지랄이야. P0에다가 용질의 몰분율을 곱하게 하면 증기압력 내림이 되는 거죠. 오늘 시험 본 거잖아. 네. 그럼 증기압력 내림이 얼마가 되는 거야? 3.1에서 3.0으로 줄어들었죠. 맨 얼마야? 0.1A네요? 네. 그럼 여기 몰분율 몰라. X. X 곱하기 P0가 얼마라고요? 0.1. 3.1A. 뭐야 이거? 초딩처럼 이렇게 계산하래요. 됐죠? 그럼 몰분율 X는? 오 너무 어려운데. 진짜 어렵다. 3.1분의 0.1. 31분의 1. 오유. 31분의 1. 자, 그러면 X는 31분의 1이다. 3번 틀렸다. 여러분, 그러면 3번은 이게 뭘까요? 31분의 30은? 용매. 그렇지. 이게 용질이니까 31분의 1이 용질이면 31분의 30은 이거는 뭐여야 돼? 용매. 여러분, 용매와 용질 합치면 항상 뭐가 나와야 돼? 100이 나와야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물의 증기압력은 3.1A다. 또 배터리 나갔어. 자, 물의 증기압력은 3.1A다. 0일 때 당연하죠? 3.1. 네, 물이 바로 뭐야? 용매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A의 몰분율이 X일 때 저거 완전 그지네 그지. 0.1A. 그렇죠. 3.0은 증기압력이죠. 증기압력 내림이 아니라. 내려간 건 3.1A에서 얼만큼이 내려간 거야? 말 그대로 하는 거야? 내려간 거? 내려간 거? 무슨 소리예요? 이거요? 실외기인가? 아니야, 이거 저거. 시력이 있고. 재밌다. 배터리가 없어가지고요. 충전을 안 하고 갔나 봐요, 어제 갈 때. 그럴 수 있어. 이거 무슨 소리예요? 뭐가요? 쟤요? 윙윙. 이거 누가 풍향을 눌러놨어. 됐다. 안에서 풍향이 돌아가고 있는 소리예요. 애가 좀 버겁게 돌아가죠? 네. 마치 내 차 엔진 같네요. 저희 엄마도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끽끽 소리 나서. 나 미치겠어. 고쳐갖고 왔는데 또 그래. 저희 엄마도 고쳤는데도. 차종이 똑같은 거 아니야? 저희 엄마 제일 귀여워요. 그거 아닌데. 저 오는데 이제 앞 두 차가 번호판이 똑같아가지고. 진짜? 진짜. 뒷자리가? 뒷대자. 그것도 흔하지 않은데. 자, 됐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그 둘이 커플 아니야? 야, 커플끼리 차 번호 똑같이 만들기 힘들거든? 자, 됐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번에 증기압력 내림했어요. 그럼 오늘은 뭘 할 거니? 끓는 점, 얼음, 어느 점 내림. 이거 두 개도 연결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오늘 시험 보고는 바로 뭐였냐면요. 증기압력 내림이었어요. 그럼 이거 내용을 한번 볼까요? 증기압력 내림이란 용질이 종류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그게 포인트야. 증기압력 내림은 용
용질의 무엇과는 무관하다고요. 종류와는 무관하고 오로지 용질의 무엇에만 관계가 있다고요. 몰수에만 관계가 있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용질의 몰수에만 관계가 있는 얘네들 중에서도 몰이 들어가는 바로 무엇에 비례했어요? 물분율. 몰분율에 비례했죠. 그럼 이제 뭘 할 거니? 오늘은 두 번째. 끓는 점 얼음, 어느 점 내림. 뭘 할 거라고요? 끊는 점 오름. 아, 끊는 점 아니야. 끓는 점이야. 끊는 점 오름. 끓는 점 얼음, 내림. 어느 점 내림.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끓는 자. 점이 증기압력하고. 당연하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자,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도 여기다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무엇과 관계가 있니? 용질의 종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용질의 무엇에만 관계가 있다고요. 몰수에만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봐. 요 내용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여기 결과가 달라요. 그럼 몰수와 관련이 있는, 자, 얘는 몰분이었죠? 그럼 이것은 바로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몰랄 농도에 비례해서 올라가고 떨어집니다. 자, 그대로 한번 볼게요. 끓는 점 얼음 어느 점 내림이라고. 자, 얘들아 우리 여기 온도에 따라서 말이야 증기압력 그래프를 그려보면 야 이게 순수한 물의 증기압력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똑같은 온도인데 여기다가 설탕을 손가락 집어넣었어. 그럼 순수한 물보다 증기압력이 높아진다 낮아진다? 높아져. 지랄하네. 낮아지. 증기압력이 낮아지죠. 맞아요. 자, 그래서 낮아져서 설탕물의 증기압력 곡선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다가 어떤 거를 갖다 적용하실 거니 매우 중요한 거야? 매우 중요한 거야? 우리는 끓는 점의 정의를 외웠단 말이죠. 그것도 기준 끓는 점의 정의를 내리죠. 기준 끓는 점이란 증기압력이 몇 기압일 때? 1기압일 때. 그때 증기압력 곡선과 만날 때의 온도를 읽어주는 거죠. 그럼 이게 순수한 물일 때는 얘가 바로 몇 도시여야 돼? 100도시여야 되겠죠? 자, 그런데 설탕물이면 증기압력 곡선이 순수한 물보다 낮아졌죠. 그래서 증기압력이 1기압이 되도록 만들려면 그때 온도가 100도씨보다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다시 설탕물이 끓는 점은 100도씨보다 올라갔죠. 높아요. 그런데 그 이유 증기압력이 어떻게 됐기 때문이라고요? 내려가서. 낮아졌기 때문에 끓는 점이 올라간 거죠. 이렇게 용액의 끓는 점은 순수한 물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10파.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끓는 점 오름 현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케이? 어머나! 그런데 이거 얼마나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것도 조사를 해봤더니 용질의 종류하고는 상관없이 그들의 몰수하고만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외울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끓는 점이 올라가는 건 얘가 물이잖아요. 끓는 점이 올라가는 건 용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항상 똑같은 양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끓는 점 오름 상수. 중요합니다 여러분. 얘를 조사를 했더니 1몰랄 농도당 몇 도씨가 올라갔니? 이거 외울 거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0.51도씨가 상승합니다. 51도씨. 자, 다시 1몰랄 농도당 얼만큼이 상승한다고요? 0.51도씨가 상승합니다. 어머! 그럼 얘를 기호로 써볼게요. 끓는 점 오름 상수죠? 상수니까 기호는 K라고 쓰겠죠? 끓는 점이니까 보일링이죠? KB. 이거는 0.51도씨 퍼 몰랄 농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까먹었을까봐 몰랄로 공식은 뭐분의 뭔가요? 이거 고민하고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용매 질량분의 용질 몰수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몰 퍼 킬로그램. 어머! 그럼
그럼 1몰랄 농도 당 얼만큼 올라간다고요? 0.51도씩 상승한다고요. 오, 그럼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뭐라니? 야, 그러면 설탕물이 있어. 설탕물이 1몰랄 농도인데 얘는 끓는 점이 몇 도시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1몰랄 농도니까 얼만큼 올라간다고요? 0.51도씩. 100도에서 0.51.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100.51도씩. 와, 그러면 포도당이 있어. 포도당물이야. 그럼 포도당물인데 2몰랄이다? 그럼 얘는 끓는 점이 얼마게? 그러면 0이 그렇지. 이것이 몇 배 올라간다는 거야? 너무 어려운데. 2배. 계산이. 그럼 2몰랄 농도당 이것의 2배니까 1.0이. 1.02? 네. 어렵다. 1.02? 예, 그럼 얘네들은 101.02도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입자의 종류와는 관계가 없고 몰수에만 관계가 있다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 설탕은요. 물에다가 여기 설탕은 물에다가 하나를 딱 집어넣잖아? 녹아요. 그대로 물에 녹아서 여전히 하나입니다. 그런데 소금을 한번 볼까요? 소금? 둘이 거의 같은 자. 거 아니야? NaCl이죠? 아, NA와 CL. NaCl 하나를 딱 집어넣는 순간 플러스와 CL 쪼개집니다. 마이너스. 그럼 입자의 종류하고는 관계없는데 얘가 몇 개로 늘어난 거야? 2개로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온화가 되느냐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그럼 너네 봐봐. 지금 여기에서 내가 여기다가 뭐라고 할 거니? NaCl 수용액이야. 1몰랄 농도야. 그럼 얘는 끓는 점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얘가 1몰랄이고 얘가 1몰랄로 똑같지만 문제는 NaCl은 어떻게 된다고요? 쪼개지죠. 그러니까 총 입자의 농도가 몇 배가 된 거야? 2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입자의 종류하고 관계없고 입자의 수에만 비례한다는 게 바로 이런 뜻이라고요. 오케이? 얘가 조그마냐 크냐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요. 어머 그럼 얘는 몇 배의 효과를 본 거야? 2배의 효과를 본 거죠? 그럼 얘는 101.02 도시가 되겠죠. 그럼 만약 CaCl2였어. 그럼 이것도 똑같이 1몰랄 농도야. 그럼 얘는 이온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CaCl2는 이온화가 되면 Ca2 플러스 하나랑 Cl 마이너스 몇 개로 쪼개져? 2개로. 그럼 이 친구들은 입자가 몇 배로 늘어나는 거야? 3배로 늘어나죠. 오케이? 그럼 이런 걸 말로 할 때 뭐라고 그래? 얘네들은 쪼개지지 않아 비전해질. 그럼 얘네들은 쪼개지니까 뭐라고 그래? 전해질. 이런 전해질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케이? 끓는 점이 이랬다요? 그럼 어느 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상평형 그래프 그렸죠? 오늘도 사실 시험 봤어야 되는데 설명을 좀 길게 하려고 시험을 좀 안 봤어요. 덜 봤어요. 자, 상평형 그래프는 나뭇가지 3개. 나뭇가지. 좋아요. 나뭇가지 3개. 그래요. 자, 근데 그 나뭇가지 3개 Y자 모양으로 놔야 되죠? 그럼 이렇게 벌어지는 Y자 모양으로 놓으면 이거는 누구의 상평형 그림? 물의 상평형 그림이죠? 그럼 너네들은 여기다가 온도, 압력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 어딘데에다가 일기압 이렇게 쓰고 쭉 연결해야 되겠죠? 이거 너네들 다 쓸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띠리리리리리리리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는 100이죠? 여기 띠리리리리리 내려오면 여기는 뭐여야 돼? 0이죠. 그리고 여기다 3가지 상태를 표시합니다. 이거는 그 누가 그려도 다 할 줄 알아야 돼? 0. 고, 액, 기. 그리고 요거는요 숫자를 외우면 좋고요. 이건 0.01도씩 0.006기압. 이건 못 외워도 돼요. 하지만 1보다 작은 숫자라는 걸 알아야 돼. 기압이. 자, 그럼 중요한 거 바로 뭐니? 여기다가 설탕물의 상평형 그래프 그려볼 거예요. 여기 봐봐. 액기 그래프잖아. 증기압력 곡선이죠. 그럼 증기압력 곡선이 이렇게. 헐! 그런데 여기서 왜 만나는 건가요? 자, 여러분. 증기라는 건 기체에만 해당되는 거. 그렇죠. 그럼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잖아요. 증기 압력이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액체가 증발을 해서 증기 압력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럼 결국은 여기 얘는 연장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머. 자, 아까
이렇게 해서 끓는 점은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죠. 이쪽 어는 점 그래프는 나중에 대학 가서 배우시는 거예요. 자세한 거는. 그럼 여기는 어는 점은 어떻게 된 거야? 내려갔네? 헐! 그럼 저 수치도 알아야 되겠지. 자, 조금 아까 끓는 점이 올라간 건 1몰랄 농도당 얼만큼이 올라갔다고 그랬죠? 아니 진짜 0.01. 0.51도씩 올라갔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여기 봐봐. 어는 점은 0도에서 떨어졌죠. 그럼 어는 점이 낮아진 건 얼마나 낮아진 거니? 되게 많이 딱 벌어진 게 보이죠? 자, 얘는 자, 또 외워야 되겠죠? 1.02. 1.86도씨가 떨어집니다. 1.86. 1.86도씨가 낮아집니다. 나쁜 새끼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니? 와, 세 아까 많잖아. 끓는 점, 오름, 상수 이렇게 했지요. 그럼 얘는 뭐라고 그래요? 상수는 상수인데 어는 점이죠. 언나가 영어로 뭐야? 네. 프리즈. KF. BF. 자, KB는 얼마라고요? 0.51도씨 퍼 몰랄 농도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KF는요 1.86도씨 퍼 몰랄 농도. 그럼 여기는 이미 내려간다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야. 내림상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안 붙입니다, 여러분. 오름상수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그냥 부호 안 쓰는 겁니다. 어머! 그럼 너네 봐봐. 아까 이거 그대로. 만약에 설탕물 1몰랄 농도의 어는 점이야. 그럼 기준 어는 점이 0도씨에서 이게 떨어지는 거죠? 마이너스 1.86도씨. 그런데 자, 요거로 들어가 볼 거야. NaCl 1몰랄 농도 수용액이 있어. 그러면 얘는 어는 점은 몇 도실까요? 이랬다면 자, 역시 마찬가지로 들어가면 쪼개지죠. 그러니까 얘는 몇 배 효과를 본다고요? 2배. 그러니까 1.86도씨의 몇 배만큼 떨어진다고요? 2배만큼 떨어지니까 3.72. 오케이, 영하 3.72도씨가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럼 똑같은 거 염화칼슘이야. 그럼 염화칼슘은 이거 몇 배로 쪼개진다고요? 3배. 네. CA, CL, CL. 아, 그러네. 그럼 똑같이 1몰랄 농도지만 얘 어는 점은 3배. 그럼 1.86 곱하기 3, 5.58도씩. 자, 여러분. 어는 점 상당히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어는 점이 낮아지면 잘 안 얼죠. 오케이? 그러면 잘 안 얼 뿐만이 아니라 잘 녹죠. 눈을 녹일 때 사용하는 약. 이런 걸 뭐라 그래? 제설제. 됐어요? 자, 이렇게 바로 끓는 점, 얼음 어느 점 내립니다. 이해했어요. 아 진짜 이해했어요. 쌤쇼. 벌써요? 그러니까 네. 아니 설명은 내가 하고 나 혼자 떠드는데 니네는 왜 힘든 거야 대체? 어? 단순하고 뭐. 엔트로피가 뭐예요? 그건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엔트로피를 제대로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없어요. 아유 닥치시고요. 아유 왜 이렇게 좀 왜 이렇게 좀 춥나 또. 뭐야, 엔트로피 진짜 다음 시간에 배우네. 컬로이드 용액은 이번 시간에 배우나요? 안 배워. 그런 건 안 해요. 왜요? 교육 과정이 없어졌어요. 왜요? 그걸 나한테 외우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하냐 이 새끼야. 교육청 사람한테 가서 따지세요. 자 닥치시고요. 끓는 점 얼음 어느 점 내림은 이거는 무슨 농도에 비례했다고요? 몰랄 농도. 자 이거 하나 더 해볼까요? 네, 근데요, 저거 왜 표시가 똑같아요? 뭐가요? 저거 중괄호 표시 왜 둘 다 물분율이랑 물 내 맘인데요. 자 그럼 3투압이라고 하는 걸 배울 건데요. 3투압도 여기가 똑같습니다. 용질의 종류하고는 관계가 없고 무엇에만 관계가 있다? 몰수에만 관계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몰자가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자 아까는 몰자가 들어가는 몰분율 이거는 몰랄 농도였죠. 그런데 이 친구는 몰농도에 관계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너네 봐봐. 이렇게
용질의 종류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몰수에만 관계하는 이런 전체적인 성질을 뭐라고 하니? 이 단원의 제목이죠. 용액의 총체적인 성질, 총괄성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용액의 총괄성이라는 거는 그것의 중심 내용이 뭐야? 종주와는 관계가 없고 몰수에만 관계 있다. 이게 저번주에 했던 거. 당연하죠. 근데 내가 지금 전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삼투압이 뭐니? 라고 하는 걸 볼까요? 여러분, 삼투압이라는 걸 설명을 할 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물질이 이동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지금 준서가 저기서 방구를 뽕 하고 꼈어. 뭐야? 그 방구를 뽕 하고 끼면 확 퍼져나가죠. 확산. 그렇죠. 물질 이동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 확산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잘 알죠. 그 확산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많은 데서 어디로? 적은 데로. 그럼 이런 것들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네, 고기압 저기압.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뭐가 이동하는 거냐면 용질이 이동하는 거야. 물질이 이동하는 거죠. 방구가 있어. 그럼 이거는 저절로 일어나는 반응이죠. 저절로 일어나는 반응을 조금 멋지게 우리는 무슨 반응이라고 하면 그치. 자발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이거에 완전 반대야. 전파. 저농도에서 저농도에서 어디로? 고농도로. 그런데 너네 생각해봐. 적은 데서 많은 데로 이동한다는 건 사실은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말이 되냐면 에너지를 쓰면 말이 되죠. 이건 물로 생각하잖아.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저절로 떨어지죠. 그럼 낮은 곳에 있는 물이 막 혼자 스스로 높은 곳으로 안 가죠. 펌프를 이용.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를 타발적. 사용하면 에너지. 기자발적. 타발적. 에너지를 사용하면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기자발적으로는 일어난다는 거죠. 오케이?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니? 이거 중요하지 않아? 능동수송이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의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거야. 세포 내에서. 자, 그러면 이제 저절로 일어나는 또 다른 반응 하나. 그게 바로 뭐냐면 삼투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삼투 현상이죠. 처음에는 이름은. 그럼 얘네들은 바로 뭐니? 여러분. 너네 거름종이 들어봤어요? 거름종이? 네. 그럼 거름종이는 이렇게 접어가지고 막 깔때기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수수야 너 밑에 형광펜 좀. 어디? 자 여기다 올려놓고요. 자 중요한 거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설탕을 물에다가 녹여서 설탕물을 이렇게 갖다 쏟을 거야. 그러면 설탕이 자 묻어요. 거름종이야. 설탕이 걸러지고 물만 내려갈까? 설탕도 내려가고 물도 내려갈까? 설탕이 걸러지고 물만 내려가요. 절대로 아니고요. 설탕과 물이 한꺼번에 다 편안하죠 녹아갑니다. 그건. 그럼 이거는 용질도 통과하고 용매도 통과하죠? 이런 거는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전부 통과하는 막, 전투막. 그러면 아니 용질인 물하고 용질인 설탕하고 용매인 물이 있는데 얘네들이 차이점 뭐냐면요. 물은 분자량이 얼마밖에 안 돼? 18밖에 안 되죠? 설탕은 분자량이 342야. 그럼 얘들의 사이즈가 어떻다는 거야? 달라.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들 둘을 비교를 한다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얘도 작고 쟤도 작고 다 작아요. 그런데 정확히 19배네요.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아닌데. 맞아요. 맞아요. 180, 180, 128이니까. 맞네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런 전투막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작은 물과 큰 설탕이 모두 빠져나갈 만큼 거름종이의 구멍을 얻었다는 거야. 크다라는 뜻입니다. 됐어요? 거름종이를 5개 합치면 그래도 빠져나갑니다. 6개. 그땐 천천히 하는 거지 못 빠져나가는 게 아니야. 자 그럼 너네 봐봐. 이건 마치 뭐가 똑같냐면 너네 집에 채 있는 거 알지? 채가 뭔지 알죠? 고운 채가 있고 큰 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름종이는 조금 큰 채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막 뭉쳐있는 모래 같은 거. 걔네들은 뭉쳤으니까 안 빠져나가는 거지. 칼만 하나만 빠져나가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설탕 분자 하나.
당연히 설탕이 여러 개가 있는 안 녹은 설탕은 안 빠져나가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로 뭐니? 우리의 손. 세포막. 오케이? 그러면 내가 지금 뭐라 했어? 우리의 손. 뭐라고요? 세포막. 그런데 내가 손이라고 예를 들었지만 너네 뭐 배추. 세포벽도 있잖아. 이렇게 세포벽은 뭐 무의미하고요. 세포막. 그 다음 우리 혓바닥. 세포막. 그럼 얘네들은 어떤 거니? 자, 여기다 한번 그림을 그려볼 거야. 물. 물물 그럼 내가 지금 물 분자를 크게 그렸어? 조그맣게 그렸어? 작게. 조그맣게 그렸죠? 그럼 당연히 얘는 분자 운동을 해서 이 틈을 어떻게 하겠어? 빠져나가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설탕을 그려볼까요? 설탕. 자, 저 설탕 빠져나가겠어? 못 빠져나가겠어? 당연하죠. 그럼 작은 놈은 빠져나가는데 큰 놈은 못 빠져나가. 그럼 얘는 용질과 용매에서 용매는 빠져나가는데 용질은 못 빠져나가죠? 자,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이렇게 삼투압. 전부 투과하는 막을 뭐라고 한다고요? 전투막. 그럼 얘는 반만 투과하는 막. 반투막. 반투막. 이거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들어봤는데 그게 뭔지 몰랐잖아요. 들어만 봤으니까. 반투막이란 반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투막하는 거. 투과되는 막. 이라는 뜻입니다. 아,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건 항상 뭘 쓸 때 단어? 그럼 이게 꼭 반만 나간다는 게 아니라 입자가 작은 놈은 빠져나가지만 큰 놈은 못 빠져나가. 이런 뜻입니다. 그럼 너네 봐봐. 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설탕을 3개밖에 안 그렸죠? 그러면 이쪽에는 물은 조금만 그리고 설탕을 10개쯤 그려볼까? 설탕을 너무 과장되게 크게 그렸어. 어떡하지? 졸라 불편해. 19배만 크면 되는 거. 자,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니? 여기는 물이 많고 설탕이 적죠. 이런 걸 저농도. 자, 여기는 설탕이 많고 뭐가 적어? 고농도. 그렇죠. 물이 적어. 나 지금 너무 너무 과장했어. 자, 고농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물 분자, 막 분자 운동을 해서 야, 나 저쪽으로 가볼 테야. 막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설명 들어볼까요? 이거 증기압력 내림하고 똑같은 설명입니다. 여기 있는 물 분자가 나 갈 거야. 통과했죠. 여기 있는 물 분자도 나도 가야지. 그럼 여기 있는 물 분자가 가다가 방해받았다. 귀엽다. 그럼 3개가 고마워. 시도를 해서 미안해. 3개가 시도를 했는데 하나가 개가. 방해됐죠. 알았어요. 2개가 통과했죠. 그럼 물 보내. 자, 그럼 얘 봐봐. 여기는 방해하는 설탕 입자가 훨씬 많죠. 많아요. 그러니까 방해하는 애가 많으면 똑같이 시도를 했어. 가다가 방해. 얘 시도하다가 또 방해. 그럼 상대적으로 저농도에서 많이 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도 난 갔죠. 자, 그럼 봐봐. 아예 안 가는 거. 용질은 이동을 할 수가 없죠. 오케이?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입자가 물이 저농에서 고농으로 물 이동하죠? 고농에서 저농으로도 가죠? 그런데 결과론만 봐봐. 여기선 2개고 여기선 하나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뭐가 이동한 거야? 물이 이동했네요. 듣고 있는 거예요? 저 여기가 제 너무 아파서. 그럼 얘가 언제까지 이동을 하는 거니? 너네 봐봐. 방해하는 정도가 어떻게 될 때까지 가겠어요? 같아질 때까지. 그럼 방해하는 정도가 같다는 것은 왼쪽과 오른쪽의 농도가 어떻다는 뜻일까요? 같다는 뜻이겠죠. 됐어요? 자, 이렇게 중요한 거야. 삼투 현상이라는 거는 아무 데서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무슨 막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거야? 반투막. 그럼요. 반투막을 통해서 뭐만 이동할 수 있다고요? 용질. 용매만 용매. 이동할 수 있다고요. 용매가 물에 있죠. 자, 반투막을 통해서 얘네들은 저농도에서 어느 쪽으로?
고농도로 뭐만 이동한다고요? 용매인 물만 이동을 하죠. 그래서 중요한 거 결국은 양쪽의 방해하는 정도가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양쪽의 농도가 어떻게 되려는 현상이야? 같아지려는 현상. 자,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라고요? 저농에서 고농도로 물이 나간다고요. 그런데 너네 봐봐. 넌 손바닥 위에다가 설탕물을 졸라 진하게 타가지고 올려놨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우리 손 밖은 고농도고 손 안은 저농도죠. 그럼 손 안에 있던 물이 설탕물 밖으로 어떻게 돼? 빠져나오죠. 진짜요? 네. 자, 입안에 졸라 짠 된장찌개를 계속 먹었어. 그럼 입안의 느낌이 어때요? 짜요. 짜다 말고 다 먹고 나면 입이 얼얼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 느낌이 바로 뭐라고요? 우리 혀 안쪽은 저농도인데 된장찌개가 고농도죠? 얼얼한 거 그러니까? 매운 거 먹었을 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혀 안에 있던 물이 빠져나온 거야. 오케이?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 삼투현상. 삼투현상. 그 느낌이 뭐 때문이라고요? 삼투현상. 그 느낌은 얼얼한 거고 그런 걸 뭐 때문이라고 한다고? 삼투현상. 그런데 이걸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엄마가 배추 절일 때. 맞아요. 배추에다가 소금을 촥촥촥 뿌리죠. 그리고 이렇게 막 물도 같이 뿌려 놓는단 말이야. 그럼 배추 이파리는 저농도, 바깥쪽은 고농도.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빠져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물이 있으니까 빳빳했는데 물이 없을 때 맞아요. 이렇게 되죠. 이런 걸 절였다 라고 말하죠. 지렸다. 자, 그렇다면 여기 볼까요? 저농도를 다른 말로 표현하잖아? 그럼 너네 봐봐. 저농도는 물이 많고 고농도는 물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저농도는 물이 많은 데서 물이 어떤 데로? 적은 데로 뭐가 이동한 거야? 물이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삼투압은 다른 말로 표현하잖아? 물이 많은 데서 물이 적은 데로 이동한 거니까 물의 확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삼투현상은 우리가 설명할 땐 용질의 입장으로 설명하지만 물의 입장으로 보면 물은 많은 데서 물이 적은 데로 간 거야. 자, 삼투압은 뭐의 확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물에요. 용매의 확산. 너 아직도 용매와 용질을 구별 못하면 안 된다고. 용매가 물 아니에요. 넌 아들 딸 구별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게요. 그 용매가요. 뭔가 매니까 왜 최윤서라 써져 있어? 매질이 아니라 최준서 아니야? 박예찬도 써주세요. 그러네. 최준서 박예찬. 박준서 최예찬. 그러면 이게 헷갈리지 말게 그냥 하라고. 이상하게 연결하지 말고. 용질이 소금인가? 야, 그거는 엄마와 아빠를 헷갈리는 거하고 똑같다고. 뭔가 용매가 뭔가 매가 뭔가 느낌이 팔매 그런 느낌이어서 헷갈려요. 자, 삼투압 설명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반투활성 마켓. 이거다 이제 좀 이제 줄여서 그린 거야. 왼쪽과 오른쪽에다가 한쪽은 저농도, 한쪽은 고농도 이렇게 용액을 넣었어요. 오른쪽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결과론적으로 물이 이동한 거죠. 그래서 왼쪽은 낮아지고 오른쪽은 어떻게 돼? 높아져서 요렇게 정지를 했어. 그렇다면 이 높이 차이 H가 생기겠죠? 이것은 양쪽에 무엇에 비례하는 거야? 농도의 차이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얘 올라와 있잖아. 반트 호프라는 사람이 이쪽에다가 압력계를 이렇게 갖다 댑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얘를 오는 거를 안 돼! 막 누릅니다. 꽉 눌러가지고 중요한 거야. 눌러서 물을 보냅니다. 그래서 원래 상태로 만들 때 여기 압력이 얼마나 측정이 되는지를 실험을 합니다. 도대체 이런 걸 왜 실험하는? 실험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반대로 표현해봐. 그럼 얘를 꾹 눌러가지고 원래 상태로 돌렸다는 건 처음부터 얘를 이쪽으로 오지 못하게
못하도록 어떻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아, 막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아, 오케이? 삼투압은 이때 이동하는 물을 막을 때 필요한 압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삼투압도 어쩔 수밖에 없다는 거야. 커질 수밖에 그럼요. 그래서 아, 반트 호프라는 사람이 반 호프의 법칙, 이건 삼투압을 계산하는 거예요. 호프. 지금 이거는 측정을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런데 당연히 측정을 한 거를 계산을 하면 훨씬 더 쉬워지잖아. 그래서 반 호프의 법칙 삼투압을 계산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론을 얻어냈니? 여러분, 압력은 우리는 원래는 P라고 나타내죠. 그런데 반투호프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파이를 썼습니다. 압력은 우리는 원래 P라고 써야 되지만 이 사람이 파이를 쓴 걸 존중해서 그냥 파이라고 씁니다. 그럼 삼투압 파이는 양쪽의 농도의 차이에 비례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농도가 무슨 농도냐면 몰 농도입니다. 물놀로. 응. 아, 물놀로. 그럼 우리는 몰 농도는 물놀로. 기호를 뭐라고 써야 돼? 라지 M이라고 써야 되죠. 그렇지. 그런데 이것도 반투오프가 쓴 걸 그대로 존중해 줍니다. C라고 씁니다. 왜 C라고 썼냐면 concentration에서 C라고 썼어요. C에다가 R, R에다가 T. 절대 온도 T를 곱하기 하면 측정한 값이 나옵니다. 존중하다 헷갈리는 거보다는 그냥 M으로 쓰는 게 나아. 아이고, 아니에요. 이건 어디든 이렇게 나옵니다. 삼투압 R이 파이너스 몇이- R이 RT. 뭐예요? R은 기체상수죠. R은 자, T는요 절대 온도죠. 아니 두 개는 똑같네요. 네, 이건 똑같아요. 자, 그런데 너네 봐봐. 몰롱도 공식 한번 여기다 대입해 볼 거야. 자, 몰롱도 공식. 몰롱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얘를 그대로 대입합니다. 공식 하나 유도할 거야. 그럼 요거를 그대로 파이 V는 갖다가 대입합니다. V 자, 플레이 파이는 V분의 nRT. 그러면 파이 V는 nRT. 자, 아까 파이는 뭐랑 똑같은 거라고요? NCT. P. 맞아요, NCT. 그러니까 PV는 nRT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죠. 네. 그럼 얘는 파이 V는 nRT로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기체가 아니라 용액이죠. 이상 용액을 나타내는 상태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물론 중요한 단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요. 쩐다. 그럼 여기다 또 대입할 거야. 뭘 대입할 거니?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을 대입할 겁니다. DRT. 그래서 여기서도 뭐가 나오니? 어떤 용질의 분자량은 파이 곱하기 V분의 스몰 w RT. 자, 이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파이분의 DRT. 그럼 이거 P 곱하기 V분의 스몰 w RT. 기체 분자량은 PV분의 스몰 w RT. 오케이? 그러니까 너네 봐봐. 지금 이 말은 뭐를 의미하는 거니? 기체나 용액이나 얘네들은 어떻다고요? 결국은 따지는 방법은 어떻다고요? 똑같다고요. 피부는 노랗다. 그럼요. 그런데 그 P 대신 뭐만 들어가면 돼? 파이, 삼투압만 들어가면 됩니다. 피부는 자, 이렇게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용질 종류하고는 상관없이 무엇에만 관계가 있다고요? 몰수에만. 몰수에만. 그러니까 삼투압도. 자,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왼쪽에 1몰이고요. 오른쪽도 1몰이야. 그런데 안 봅니다. 그럼 안 돼. 여기는 포도당이고요. 여기는 NaCl이야. 그럼 겉으로 볼 땐 똑같이 1몰이죠. 하지만 얘는 포도당은 안 쪼개지만 NaCl은 몇 배로 쪼개져? 2배로 쪼개지죠? 그러니까 여기가 전홍, 여기가 고농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자, 네, 어디를 한번 볼 거니? 오른팔을 못 쓰겠어요. 쓰지 마. 왼팔로 써. 너무 아파요. 자, 일단 97쪽, 100쪽, 97쪽, 100쪽, 100쪽 97. 네? 97쪽, 100부터 105까지 숙제. 97이랑 이건 너무 많다. 100부터 105까지. 이번 주 일요일에 수업이죠. 그니까요. 어차피 일요일에 어차피 토요일에 숙제하긴 하지만 야, 이번 주 일요일도 수업이냐? 네. 아. 자, 여기 뭐라고요? 남자. 원자 숙제. 선생님도 모르고 계셨어요. 아니, 까먹고 있었어. 아 그래요?
자, 100쪽 한번 보세요. 쪽 100쪽에 3번 문제 보세요. 진짜 3번 그림을 보면 바깥쪽에 물이죠. 네. 그러니까 물에다 뭐라 쓰면 돼? 저농. 저농도 그러면 가본 그 밑에 뭐라고 써있어? 반투막으로 물에 담그노 이렇게 나왔죠. 거기 반투막이라고 써있잖아. 반투막 세 글자 써있죠. 아까 반트호프란 사람도 있었지 않나요? 다시 뭐라고? 아까 반트호프란 사람도 있었지 않나요? 아, 사람이고 저 새끼 진짜. 아 반투막이니까 반투오프라고 하면 되겠네. 참나 저 새끼 봐라. 미묘하게 연관성. 미묘하게 연관성 참 지금 내용을 모르는 새끼들이나 그렇게 연관시키는 거지. 저희 숫자 왜 써는 거예요 시계에? 어떤 개새끼가 써놓은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그만 그 중요하잖아. 자, 그러면 0.1몰은 고농이 되는 거죠. 고농 그런데 0.2몰은 고고농이네? 0.3몰은 고고고농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묻는 게 뭐겠어. 고농 충분한 시간이 흐르는 깔때기 속의 수면의 높이는 다 나가. 그렇지. 다가 제일 높겠죠. 다 나가. 그럼 어디가 삼투압이 제일 크겠니? 파이는 CRT잖아. 그럼 양쪽에 몰농도의 차이를 거기다 집어넣는 거죠. 0.1, 0.2. 그러니까 다가 제일 세겠죠. 나 삼투압을 구하시오야 구하시오. 구해볼까요? 가 구해봅시다. 가. 0.1. 0.1 곱하기 300. 파이는요? CRT 맞죠? CRT. 그러니까 C가 0.1. 300. R은 R. 자, 27 그냥 대입하면 큰일 나죠? 30R. 마이너스 30R. 273 30R. 빼주면 그래서 몇 켈빈? 30R. 마이너스 246 켈빈 쟤 또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더하기 해야지. 더해야지 왜 더해야 빼? 돼요 300 켈빈 300 켈빈. 그럼 300 곱하기 0.1 곱하기 R이니까 30R. 웃긴다. 자, 그럼 나는 그것의 2배니까 얼마? 60R. 60R 20R. 그 다음에 다는 30R. 90R이거든? 왜 웃기지? 하나도 안 웃겼는데 이게 왜 웃기지? 10R. 진짜 아파 아, 그게 왜 웃기지? 웃기면 안 되는 거 30R, 아니야? 60R, 90R. 자, 됐죠? 네 너무 웃기다. 자, 그 다음에 97쪽 보세요. 97 자, 97쪽에 싫어요 닥쳐. 3번 보세요, 3번. 이건 일부랑 같은. 뭔지 몰라도 싫어 97쪽에 3번 보세요. 3번 자, X의 몰랄 농도를 구하래. 몰랄 농도는 용매 질량분의 용질 뭘 쓰죠? 시 휘발성 97쪽 휘발성 맞죠? 비발성 비전해질. 네네 그거요 네. 자, 그럼 3번에 여러분 어느 점이 몇 도가 떨어졌대? 0.93도 어, 0.93도 그래 0.93이 떨어졌으니까. 절반 2분의 1 그렇지. 굿자. 그럼 얘는 몇 몰랄 농도라는 거야? 2분의 1 몰랄 오케이. 0.5 몰랄 농도죠. 몰랄 농도 네. 자, 그러면 거기 공식에다 집어넣어 볼까요? 용매 질량분의 용질 뭘 쓰죠? 용매 질량 물 몇 g이야? 100g이니까 킬로그램으로 고치면 0.1kg. 분에 그 다음에 X. 용질 몇 g 집어넣었어? 9g. 몇 그램 집어넣었어요? 9g 집어넣었죠. 거기 9g 써있잖아. 그러면 용질 X의 분자량 알아 몰라? 모르죠. 는 그러니까 너네 봐봐. X분의 9몰이잖아요. X분의 90 그러면 이거는 얼마여야 돼? X분의 90은 0.5니까 X는 0.5분의 90이니까 180 그럼 X는 180. 헐! 포도당이다! 아 뭐야? 분자량이 180이요? 네, 분자량 180이죠. 네가 계산했잖아 지금. 네가. 그러면 X의 수용액을 끓는 점 구하래. 아유, 0.5 몰랄 농도라는 걸 알았잖아. 그럼 그냥 그럼 끓는 점은 얼마여야 돼? 아까 기억이 안 나요. 거기 0.252. 써있잖아. 제발 좀 아시자. 아 그렇네요 자, 0.51도씨의 반만큼 올라가겠죠. 100.255. 아, 숫자가 왜 그따위야? 100.255도씨. 됐어요? 왜 이따위지? 자, 그 다음에 핑크 잠시 보세요. 핑크 제 걸로 해주세요 아니 저 오른팔이
너무 아파. 우리 집 가서 침 맞자. 그럴까? 아빠 있는데. 나그 한의원 친한 데 있어. 그냥 자. 아빠한테 맞아. 무서워. 여기 몇 번까지? 25번까지. 시원한데. 잠시 5페이지 25번까지. 잠시? 우리 아빠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노지 않을까. 왜? 잠시 맞아보면 알아. 25페이지. 안 아파? 아이고 아이고 쉣. 진짜 빨라. 25번까지. 5페이지. 자, 10분 기다리세요. 자, 용액이 끓는 점은 이런 날. 용매보다 높고 어는 점은 낮아진다. 이러한 현상을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이라 한다. 몇 번부터 몇 번? 21번부터 25번까지. 알고 있었죠. 이 현상은 용질의 종류와는 무관하고 용액의 몰랄 농도에만 비례한다. 글쎄 못 끓는 점 오름 상수 쓰고요. 삼투 현상이란 지금 쓰라는 게 아니야. 반투명. 반투막을 반투. 통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으로 양쪽의 농도가 같아지려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삼투압은 용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몰 농도에만 비례한다. 바노프의 법칙 파이는 CRT. 그 다음 비전해질 비휘발성 용질이 녹아있는 묽은 용액에서 증기압력 내림,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얘기하라고요. 삼투압은 용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데 용질의 칸이 왜 3개예요? 그럼?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은 한 단어야. 용질을 몰분율에만 비례한다. 알지. 용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용질의 몰수에만 비례하는데 몰수에만 비례한다. 이러한 현상을 용액의 총괄성이라 한다. 아 총괄성 지난번에 설명하셨어요. 아이씨 아까도 있잖아 이 새끼야. 아까 했어요. 아까 했잖아. 아, 맨 용질의 처음에. 종류에만 상관없고 용질의 몰수에만 관계있는 이런 전체적인 성질을 뭐라고 한다고요? 용액의 용액의 총괄성. 그러니까 용액의 총괄성에 들어가는 성질이 하나, 둘, 세 개라고. 이거 한 단어야 이거.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종아리 근육 다 빠졌다. 근육이 있긴 있었어? 아니죠. 쇼트트랙 되게 오래. 진짜 개쩔었어. 저제 말 근육이었어. 아. 아씨 이거 근육의 흔적. 근육의 흔적 같은 게 똑 때리면 똑 부러질 것 같다 얘야. 아 저 보세요. 아니 보세요. 일반 종아리, 일반 허벅지 근육. 아 그렇게 하면 나도 생겨. 아 이거 근데 이거 저기 운동 오래 해야 돼. 비휘발성 쌤 이거 없잖아요. 조용히 해 우선 잠깐.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이 녹아있는 물에서 증기압력 내림 현상 끓는 점 어쩌고 어는 점 끓는 점 어쩌고 오름 점 내림 삼투압. 증기압력 포함해서 써야죠. 네. 증기압력 내림.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이라고. 이걸 한 단어라고. 아, 한 단어 넣었어요. 저 부유명사형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아 끝에 있나 봐야겠다. 왕년에 적었었는데. 자, 집에 가세요. 아 이거 됐어? 운동 다시 해야 되나? 자, 네, 오늘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